지금 한 30초 했지? 나는 잘 안 보여. 이 정도 가면 되겠다. 한 3분의 2 가면 되겠다. 이거 텍스트는 어디서 나와? 네, 11월 11일 빼빼로데이에서 방사청이 사천 에어쇼에서 있었던 KF-21 시험 비행 영상을 올렸습니다. 2분 정도로. 제가 이 국뽕에 취해 있는지 몰라도 이 영상에는 숨은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사 평론하시는 분들이 별로 주목하지 않고 있지만 KF-21의 궁극적인 장점은 비행 제어에 있습니다. 이 세계 최초로 센서 기반 비선형 동적 역변환 방식, 아이고 힘들다. 예, SBNDI 방식의 전투기입니다. KF-21은 최소한 이 점에 있어서는 F-35도 훌쩍 뛰어넘어 있습니다. 이 방사청이 게시한 빼빼로데이 영상은 이 세계 최초의 SBNDI 방식이 검증됐다, 이런 메시지를 조용히 발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도 감격해서 오늘은 바로 이 썸네일 누르시고 바로 그 방사청 그걸로 이렇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이 KF-21의 궁극적 파워는 이 센서 기반 비행 제어 노하우에 있다. 그리고 이게 이 순간까지 보면은 지구 최강의 그런 그 변주 진화 기체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비행 제어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의 군사 매체가 앞으로 이제 그 F-16 바이퍼 최신형이죠. 또 F-15EX 이런 거 가지고 미국이 더 이상 사기치지 못한다. KF-21 같은 게 있다. 이런 이야기를 최근에 게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난 3월에 단번에 공중급유를 성공시킨 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 KF-21의 센서 기반 그 NDI, SBNDI 비행 제어 방식이 엄청 뛰어나게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단번에 성공했던 겁니다. 지난 1월에는 뭐 아시다시피 12,000m 상공에서 받음각을 70 정도로 세우면서 공중 급브레이크를 걸어서 시속 20노트, 시속 37km, 사실상의 정지 상태까지 도달했다가 원상 회복하는 시험을 했었죠. 엄청난 비행 제어 기술입니다. 이 역시 KF-21의 그 센서 기반 NDI, SBNDI 비행 제어 방식이 엄청 뛰어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 KF-21이 세계 최초로 구현했다고 하는 이 센서 기반 NDI, SBNDI 비행 제어 방식이 과연 무엇일까요? 또 이게 어떤 원리로 비행 제어에 유리할까요? 또 이러한 방식이 앞으로의 기술 발전 추세에 부합하는 것일까요? 혹시 앞으로의 기술 발전 경로가 막혀있는 막다른 골목은 아닐까요? 또 이 방식이 KF-21의 변주 진화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오늘 같은 문제를 좀 차분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먼저 세뇌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센서 기반 NDI, 이거는 SBNDI는 이제 그 정식 명칭이 센서 기반 비선형 동적 역변환, Sensor Based Non-Linear Dynamic Inversion의 줄임말입니다. 여기서 잠시 우선 비선형 동적 역변환, 센서 기반이란 말 잠깐 잊어버리고 NDI, Non-Linear Dynamic Inversion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비선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비행체에서는 인풋과 아웃풋이 비례하지 않죠. 예를 들어서 초당 1리터의 연료를 소비할 때 시속 500km의 속도가 나왔다고 해서 초당 2리터의 연료를 소비한다고 시속 1000km의 속도가 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속도가 높아질수록 항력, 즉 공기 저항이 심해지기 때문이죠. 이렇듯 인풋과 아웃풋의 관계가 들쭉날쭉한 것을 비선형이라 부릅니다. 그다음에 이제 둘째는 동적이다. 이거 다이내믹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 설명드리겠습니다. 비행체에선 모든 것이 다른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엔진 출력, 속도, 여러 종류의 조정면, 컨트롤 서피스라 그러죠. 비행체 자세, 기압, 조종사의 비행 목표, 이게 모두 엮여서 상호작용을 합니다. 이때 이제 조정면이라 하면 날개 혹은 꼬리 날개 종단에 부착되어서 이렇게 팔락팔락 이렇게 움직이는 부위를 가리켜요. 이렇듯 모든 것이 다른 모든 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동적이다, 다이내믹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제일 복잡한 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변환, 인버전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이건 뭐냐? 그게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나 이러이러하게 비행하고 싶어 라고 조종사가 비행 목표, Flight Profile Goal, 이거를 정해주면 비행 제어 컴퓨터가 이 목표로부터 제어 방식을 연역적으로 도출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가려면 그러면은 뭐 그 조정면을 요렇게 올리고 뭐 요걸 요렇게 하고 엔진 출력을 얼마로 하고 이렇게 이제 그 비행 제어 컴퓨터가 그 제어 방식을 역산해서 연역적으로 도출을 하죠. 즉 비행 목표로부터 제어 방식을 이끌어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역변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버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목표를 먼저 정하고 그 목표로부터 비행 제어 방식을 역산한다 이거죠. 또한 비행 제어 컴퓨터는 비행체 여기저기에 존재하는 센서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아서 제어 방식을 계속 수정해 가죠. 이런 거를 역변환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나면 대충 이런 다이어그램이 됩니다. 여기서 H는 휴먼, 조종사 인터페이스 컴퓨터예요. 조종사랑 이렇게 얘기하는. 그 다음에 이제 C는 비행 제어 컴퓨터입니다. A는 구동부입니다. 액추에이터. 그 다음에 P는 플랜트, 피동부입니다. 이 조정면 같은 거. 또는 엔진도 피동부가 되죠. 엔진에 오다를 때리면 엔진을 컨트롤하는 게 움직여가지고 엔진에 무슨 이제 연료량을 더 넣기도 하고 덜 넣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하죠. 네, 그것도 플랜트죠. 그 다음에 S는 센서입니다. 이 5개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죠. 이 중에서 이제 조종사의 그 비행 목표 제시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종사가 이러이러하게 비행하고 싶다 라고 비행 목표를 세워서 비행 제어 컴퓨터에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비행 제어 컴퓨터는 이걸 가지고 역변환을 하죠. 네, 비행 목표를 접수하고 역변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동부한테 너 이렇게 작동해. 그 구동부 각각에 대해서 너 그 꼬리 날개인 수평 꼬리 날개에 있는 건 이렇게 올리고 너 큰 날개 주날개에 있는 건 이렇게 내리고 그렇게 그 하나하나 작동 목표를 제시를 하는 거죠. 작성을 하는 거죠. 작동 명령을. 그래서 그 구동부, 그걸 액추에이터라 그럽니다. 구동부 하나하나한테 명령을 내려요. 이 비행 제어 컴퓨터가. 그러면 구동부는 그 구동 명령에 따라서 피동부를 움직이죠. 이 피동부를 플랜트라 그러죠. 그러니까 아까 조정면이라든지 엔진이라든지 그건 다 피동부입니다. 그럼 이제 그것과 별개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과 별개로 그 센서들은 센서들은 이제 그 비행기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걸 감지를 해서 그거를 피드백을 그러니까 조종사 쪽 그 유저 인터페이스 쪽에도 주고 그 다음에 중요하게는 비행 제어 컴퓨터에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그럼 비행 제어 컴퓨터는 명령대로 됐네. 그럴 수도 있고 부족한데 더 할 수도 있고 아니 너무 지나쳤어. 다시 좀 뭐 앞을 좀 숙여야겠어. 뭐 이렇게 해서 수정할 수도 있고. 이제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은 그 아까 그러니까 비선형 동적 그 역변환 방식의 비행 제어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하자면 뭐냐면 비행 제어 컴퓨터에서 진행되는 그 지시, 피드백, 수정 지시 사이클이 이제 반복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비행 제어 컴퓨터는 센서에서 받은 피드백에 기초해서 작동 명령을 수정하고 이 지시, 피드백, 수정 지시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F-35에 구현되어 있는 NDI 비행 제어 방식인데 이 그림에서 보듯이 이 구동부와 그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피동부 쪽하고 구동부, 피동부 쪽하고 센서가 이게 분리돼 있어요. 그리고 이 중앙에 있는 비행 제어 컴퓨터의 입장에서는 구동부에 대한 작동 명령 때리는 거랑 구동부 너 이렇게 움직여. 그거랑 센서로부터 피드백 받는 게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채널이.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는 비행 제어 컴퓨터가 미리 정교하고 정확하게 가듬어져 있는 비행 모델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이걸 이렇게 움직이면 비행기가 이렇게 간다. 이렇게 움직이면 비행기가 이렇게 간다. 이걸 갖고 있어야 돼요. 그 사전을. 그 사전을 모델이라고 불러요. 비행 모델. 그래서 F-35의 NDI 비행 제어 방식을 모델 기반 NDI, MBNDI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건 이거보다 뛰어난 거예요. 좀 어려웠죠? 뭐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세요. 이런 건 이제 가끔 들어두시면은 뭐 그렇게 손해 보실 일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비록 비행체의 세로축 움직임, 그러니까 이게 뒹굴뒹굴, 좌우로 뒹굴뒹굴하는 걸 세로축 움직임이라 그럽니다. 이것을 제어하는 것으로만 제한돼 있지만 우리 T-50, FA-50이 세계 최초로 역변환 제어 방식을 부분적으로라도 구현한 전투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005년에 실제 운영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F-35는 그 다음에 나왔으니까. 그리고 오늘 시점까지 모델 기반 그 NDI, 모델 기반 비선형 그 동적 역변환 방식으로 제어하는 거는 F-35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점까지. 모델 기반 NDI는. 그건 전체를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 KF-11은 전혀 다른 걸 했어요. 이게 참 묘한 게요. 한국은 이 복잡한 시스템의 제어에 관해서 좀 특별한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만 봐도 그래요. K원전의 장점 중 하나는 안전입니다. K원전이 안전에 관해 독보적 위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세계 최초로 디지털 센서를 이용한 지능적 제어를 구현했어요. 믿거나 말거나 디지털 센서를 쫙 깔아가지고 지능적으로 제어하기 시작한 건 한국이 최초예요. 그게 참 눈물 나는 얘기인데, 이거 쓸 수 있다 없다를 인증해 주는 건 다 미국 원자력 협회가 해요.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원자력 기술을 앞장서서 뚫어낸다니까. 그 디지털 센서 아마 짐작컨대 그렇겠지. 이거 디지털 센서 여기 쓰겠습니다. 그럼 미국 원자력 위원회에서 픽픽 웃었을 거야. 야, 그거 옛날부터 쓴 그 증명된 아날로그 센서를 써야지. 아니, 어떻게 그 흐물흐물한 디지털 센서를 쓰려 그래? 그럼 수학적 모델로 증명을 하는 거겠죠. 아날로그 센서는 예를 들어서 mean time between failure, MTBF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고장이 나는 평균 기간이 이러이러한데, 디지털 센서는 요건 요러요러하게 고장이 납니다. 그 디지털 기기, 전자기기의 평균 고장 기간 실험하고 검증하는 그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보면 절대로 얘가 그 실험해보고 우리가 검증해보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다 시료 같은 걸 다 줬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센서 하나하나를 다 관철시켰을 거예요. 이거 써도 된다, 써도 된다, 써도 된다. 우리 원전이지만 원전의 안전 규격은 이건 국제적인 거기 때문에 그 미국 원자력 협회에서 그 관장하고 있는 원전 그 부품이나 기술 안전 인증 그런 과정이 있어요. 이게 그거 다 어렵게 통과했을 거라고요. 우리 선배 세대들이. 그게 벌써 글쎄요, 얼핏 짐작하기 한 30년 전쯤 되죠. 20, 30년 전에. 그래서 우리가 세계에서 원전을 제일 안전하게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시스템을 이 지능적 센서로 제어하는 거, 이거를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잘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KF-21에도 고스란히 적용이 됩니다. 이 한국인의 제어 본능에 꽃을 피운 거죠, KF-21에서. 그 F-35의 모델 기반 NDI와는 전혀 다른 센서 기반 NDI, SBNDI를 세계 최초로, 세계에서 지금까지 유일하게 구현한 전투기가 KF-21입니다. 그러면 SBNDI는 뭐냐? 아까 거랑 그림이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복잡하죠? 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는 센서가 구동부, 피동부, A랑 P 바깥에 따로 존재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센서 기반 NDI에서는 센서가 구동부랑 바로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구동부가 예를 들어서 오른쪽 주날개의 끝이 뭐 세 구간으로 나눠져 있다 그러봐요. 1번 구간, 2번 구간, 3번 구간. 1번 구간은 10도 올리고 2번 구간은 15도 올리고 3번 구간은 20도 올려. 그래서
거기 구동부 3개에다가 명령을 내렸어. 그러면 구동부 각각에 그게 센서랑 같이 이게 같이 움직이면서 구동부 자체가 야 10도 올라갔냐? 끽끽끽 힘 더 줘. 끽끽끽 10도 올라갔어? 10도 올라갔어? 그러니까 자기가 구동을 하면서 그게 먹혔냐 안 먹혔냐를 실시간으로 검증하면서 구동을 하는 거예요. 센서를 옆에 끼고. 그리고 그걸 뭐 0.001초 단위로 계속 이 비행 여기 보조 컴퓨터라고 만들어 놓네. 그다음에 가운데 C 비행 제어 컴퓨터 거기 2군데다가 AA하고 C하고 거기다가 계속 보고를 해요. 계속. 그럼 거기서 또 위에서 또 판단해서 또 조정해 줘. 즉 다시 말하자면 구동부를 지능화시켜 센서와 융합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구동부와 센서를 융합을 시켜놓고 거기다가 지능을 부여한 거야. 그러면 구동부랑 센서 혹은 센서 따로 떨어져 있는 건 그건 그것대로 지능화했을 테니까 그럼 도대체 몇 개쯤 했을까? 수백 개를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KF-21이 그거 연결하는 광 케이블이 뭐 지구를 뭐 몇 바퀴 돈다 그 정도로 광 케이블을 많이 깔았다 그러는 게 이래서 그래. 이게 지능화되니까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구동부 A 그 다음에 구동부에서 움직이는 피동부 P, 플랜트. 그 다음에 그거랑 결합해 있는 센서 S. 그래서 이게 한 덩어리로 지능화되어 있는 거예요. APS가. 그게 센서 기반 NDI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전문가가 계시면 야 백목은 잘못 알았어 하고 지적을 해주세요. 그럼 또 제가 다 또 그 어떻게든 수정해서 글로라도 올리겠습니다. 뭐 저도 공부해서 한 거라. 네. 그러면은 이 센서 값이 3군데 보고가 돼요. 아까 2군데 보고됐잖아요. 근데 지금 보조 컴퓨터가 들어왔다고요. 그 3군데 보고가 돼요. 이걸 이제 그 어그멘테이션이라 그러죠. 예. additional augmentation. 이 보조 컴퓨터를. 그래서 거기에다가도 들어와서 이게 이제 조금 구조가 달라요. 훨씬 달라요. 그러니까 그걸 좀 더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 구동부가 그러니까 아까 APS, 구동부, 피동부 센서가 하나로 엮여갖고 지능화돼 있다 그랬잖아요. 각각이. 그 구동부, 피동부 센서 덩어리들이 비행기 안에 한 기백 개 깔려 있겠죠. 최소한. 저는 몇 군데 깔려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센싱과 피드백을 3군데로 보내죠. 예. 그러니까 모델 기반 NDI와 동일하게 비행제 컴퓨터 C 쪽하고 조종사 인터페이스 컴퓨터 H로 보낼 뿐만 아니라 하나가 더 추가되어 있다고요. 보조지능 컴퓨터 AA. 거기로도 보내요. 그래서 보조지능 컴퓨터에서 이게 취합이 돼서 그래서 다시 어디로 먹는 거냐면 다시 이 비행제 컴퓨터로 먹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센서 기반 NDI는 구동부와 센서를 지능화시켜서 융합한 거다. 그러니까 지능이 200군데가 있으면은 구동부 센서 덩어리들이 지능이 200군데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나름.